자, 이번에는 58의 11번 문제. 현재 온도 T에서 고체 A가 분해되는 반응이 있대요. 그리고 표형상수 KP를 쓰라고 있네요. 그러면서 처음에 T에서 1기압의 P가스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B고체를 더 넣었더래요. 더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서 정방이 일어났겠죠? C가 없으니까. C를 만드는 정방이 일어나서 전체 압력이 2기압이 됐대요. 자, 2기압 됐다. 이런 정보 주면서 이런 걸로 KP 구하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피가 온도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 조건에서 했었겠죠. 부피가 변한다면 압력도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 몰수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 그래서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때는 부피가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나 변했다 이런 정보 꼭 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부피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부피는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피 일정에서 실험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온도와 부피 일정하니까 우리 양론 계산 뭘로 해야 된다? 압력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와 같이 또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시작해 봅시다. 양론 계산 A와 반응해서 B가스와 C가스가 만들어진 반응이 있는데 처음에 A 넣었다, 얼마 넣었다 이런 말 없네요. 그러면 뭐 과량 넣었다, 잔뜩 넣었다, 일정량 넣었다 또는 과량 넣었다 이렇게 놓고 B는 1기압으로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무조건 정반응이죠. 무조건 정반응해서 B가 XATM만큼 사라진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C는 XATM만큼 만들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고체는 전체 압력에 영향 주는 거 아니니까 고체 부분은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리고 고체 양을 구하라 이런 말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바로 표형 상태에서 B는 1-X가 될 것이 1 플러스 X 저 잘못했네. X가 일정 내에 반응하면 B X기만큼 만들어지고 C도 X기가 만들어지고 그럼 1 플러스 X 여기도 X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압력은 이들 그대로 더한 것이 전체 압력이 나면서 토탈 압력은 1 플러스 2X 이것이 얼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는 2기압. 그럼 X는 얼마 돼야 되겠어요? 0.5 ATM. 그럼 이거를 다시 대입하면 B는 1.5 ATM이고 C는 얼마? 0.5 ATM. 그러면 표형상수 KP 끝났네요. 표형상수 KP는 B의 분합 곱하기 C의 분합. B의 분합은 1.5, 즉 2분의 3, C의 분합은 0.5, 즉 2분의 1. 곱하면 얼마? 4분의 3. 됐죠? 자, 이 문제는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 압력 정보로부터 표형상수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부피가 당연히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부피가 변했다면 부피 변화가 반드시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부피 일정 알았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자, 가만 보니까 경련으로 어렵다, 쉬웠다, 어렵다, 쉬웠다고 했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됐어요. 이번에는 58의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현재 가나다 세계 반응, 화학 반응식, 그다음에 초기 농도, 온도, 속도 법칙. 보니까 가는 1차식을 따르고 있고요. 나는 2차식을 따르는 거고 다는 0차식을 따르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보 줘 놓고 실제 질문은 이거네요. 시간이 1아워. 즉 1시간 후 C, 이 I의 농도 비교하라. C 그다음에 그다음에 I의 농도를 비교하라. 생성의 농도 변화를 질문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크기 비교니까 시간에 따른 반응물 농도 변화, 초기 농도 출발해가지고 초기가 전부 다 일몰 농도, 일몰 농도, 일몰 농도 다 똑같네요. 그래서 이래서 출발해가지고 반응이 느린 놈은 천천히 없어지고 있고 느린 반응은 그 다음에 빠른 반응은 빠르게 없어진다. 빠른 반응 그러면 똑같이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린 반응은 반응물이 조금 반했으니까 생성물의 양 적을 테고 빠른 반응은 반응물이 많이 줄었으니까 생성량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성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 개수도 뭐 이것저것 다르고 가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A와 C 개수가 2대1 나는 2대2로 1대1 똑같고요. 다는 또 2대1 그 다음에 차수도 다르고 속도상수도 다르고 뭐 아무튼 복잡하죠. 그렇다면 이런 거는 정성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정성적으로 푸는 거는 사실상 비추하면서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정량적 계산을 좀 해야겠죠? 정량적 계산한다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 1단계는 접분속도실 통해서 뭘 구하자? 1시간 후, 1시간 지점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계산하자. 그런 다음에 제2단계, 반응물, 속도식에 있는 반응물, 현재 속도식의 A 또는 D,
또는 0차일까 이건 아무도 없겠죠. 이건 지였겠죠. 이 반응물 이들의 농도를 먼저 찾는다. 찾고 그런 다음에 2단계 양론 계산을 통해서 양론 계산으로 생성물량을 찾으면 된다. 생성량 C 또는 E 이런 농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 같은 경우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 A의 초기 농도에서 A가 얼마로 변했다. 1시간 후에. 그러면 변화량은 여기 변화량 델타 A의 농도 이것은 처음 농도 변화량의 절대값 하면 이건 처음 농도 빼기 A의 농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C는 개수가 2대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성된 C의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개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반응물 D의 농도 변화량 절대값으로 D의 초기 농도 빼기 1시간 지점에서 D의 농도 이게 그대로 E의 농도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자, 생성된 양 크기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1단계 반응 가부터 1단계 동그라미 1번으로 넘버링 할게요. 1단계 접근속도 실써보자 하면서 1차 때는 접근속도시 어떻게 되죠? ln에 A의 초기 농도면 A의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다 하면서 현재 K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1이고요. 초기 농도 얼마? 1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LNA는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즉 A의 농도 얼마인 거예요? 반응 1시간 후 A의 농도는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두 번째 2번. 그러면 생성된 C의 농도는 반응한 양은 1 빼기 2분의 1 이거고 반응량 A는 이만큼 반응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C의 양이 생성된 C의 양이 되겠죠. 자, 우선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좀 2분의 1 이런 게 있어서 계산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우선 두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E는 약 얼마예요? 2.7 정도 되죠? 이거를 사용하면 C의 농도도 대략적인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하자고요. 자, 가는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2차 속도시 따르니까 1단계 1시간 후 반응의 농도를 구해보자 하면서 얘는 D분의 1 빼기 D0분의 1 이것은 KT 하면서 K는 1이고요. 시간 T도 1시간 1이고요. 초유 농도도 1이고요. 그러면 D분의 1은 이거 넘기면 2. 따라서 D의 농도 얼마인 거예요? D의 농도는 0.5몰 농도. 0.5몰 농도. 즉 1시간 동안 1에서 0.5로 줄었다. 그러면 바로 계산되네요. 2번. 바로 생성된 E의 농도는 얼마겠어요? 얘는 바로 0.5몰 농도 확인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0차 속도시면 접근 속도식이 어떻게 되나요? 반응을 G로 쓴다면 G의 농도 빼기 G의 초기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 되면서 K는 얼마인가요? 0.8이죠? 0.8 시간 T는 1시간이었고 초기 농도 1이었고요. 그러면 이 우변이 마이너스 0.8, 1 넘어가면 G의 농도는 얼마 되는 거예요? 0.2몰 농도 되네요. 맞죠? 1 빼기 0.8에서 G는 0.2. 그렇다면 2번. 1시간 동안 반응한 G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예요? 절대값으로. 0.8몰 농도가 변했죠? 따라서 이 정보에 의해서 생성된 I의 양은 개수가 2대 1이니까 I의 농도 얼마? 0.4몰 농도 되죠. 그러면 우선은 2가 I보다는 더 크네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우리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요거 대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1-2.7분의 1. 그냥 대략 한 3분의 1 한번 할까요? 3분의 1? 그러면 1-3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하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1번 가반응에서 C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얼마? 3분의 1몰 농도. 이거보단 뭐 해야 돼요? 이거보다 살짝 커야 되죠? 그쵸? 0.33보다 살짝 크다. 왜? 2가 3이 아니라 2.7이니까. 그래서 3분의 1보다 살짝 크다. 그러면 게임 오버네.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제일 큰 거는 2가 1등이고, 그 다음에 I가 2등이고요. C가 3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양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어떤 학생들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반감기를 활용하면 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감기 이용하는 학생도 있는데 반감기 써봤자 비슷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반감기가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1시간보다 기냐 짧냐 이런 걸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요. 이렇게 1시간이 반감기였다. 반감기가 1시간이었다면 0.5가 되는 거고 1시간보다 더 길었다면 1시간 때 0.5보다 덜 반응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감기 1시간보다 짧았다. 그러면 반감기 1시간보다 짧았다는 얘기는 1시간 동안 절반보다 더 많이 반응한 거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해도 돼요. 그걸 해도 되는데 그래봤자 계산 과정은 얘랑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방법을 통일해서 풀어요. 항상 반감기로 묻는 게 아니기도 하니까 이 방법으로 통일해서 푸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통일해서 풀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8의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현재 가열곡선에서 연력학인데, 현재 1기압에서 1몰의 H2의 가열곡선이 나면서 0도씨와 낮은 온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열하고 있네요. 그러면 0도씨 이하는 고체일 테고,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는 액체고, 마지막은 가스. 자, 이렇게 놓은 다음, 자, 보기 볼까요?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연용량 A점과 C점에서 연용량, 즉 1번 보기는 고체 연용량과 즉 비열 같은 거, 고체의 비열과 액체의 비열을 비교하라 이 문제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비교하라는 건데 이것은 가열곡선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가열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기울기는 연용량과 반비례한다. 즉 비열과 반비례한다. 이거 갖고 찾는 거예요. 즉 비열이 크면 클수록 비열이 크면 클수록 1도씩 올리는데 1도씩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많아진다. 즉 시간도 많이 걸린다. 열량 더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와 연용량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서 현재 기울기 누가 더 급한가요? 지금 고체와 액체에서 지금 액체가 더 완만하다. 고체가 더 급하네요. 그러면 완만한 게 연용량 크다면서 액체가 더 큰 거네요. 됐죠? 자, 그래서 액체가 더 크다. 즉 시점에서 더 크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에너지 B점하고 C점에서 내부 에너지 현재 B점에서 C점 갈 때 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뭐 하더라? 계속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는 오른쪽에서 계속 증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엔탈피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열이 계속 들어왔으니까 온도 가열되면서 상기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B점보다 C점이 더 크다. 해서 2번 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C점과 D점. 엔트로피. 가열하면 엔트로피 뭐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증가. 엔드. 그 다음에 또 상변화 일어나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하면 또 역시 엔트로피 증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부에너지도 증가하고 엔탈피도 증가하고 엔트로피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 증가한다. 오른쪽에서 증가. 그러면 C점보다 D점이 더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깁스에너지 D점과 E점.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현재 여기는 끓고 있는데, 그쵸? 끓고 있다.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에서 증발 깁스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증발 깁스에너지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선 증발 엔탈피 마이너스 현재 끓는 점 온도 곱하기 증발 엔트로피,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 증발 엔트로피가 얘가 바로 끓는 점분의 증발 엔탈피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는 걸로 이것을 위에 시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끓는 점 약분되면서 요 항이 뭐가 돼요? 요 뒤에 항, 요 T 곱하기 엔트로피가 이게 그대로 증발 엔탈피 되면서 최종 증발 깁스에너지는 얼마? 0 된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상전이 일어날 때 그때 깁스에너지는 얼마다? 깁스에너지는 일정하다. 변하는 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D점과 E점에서의 깁스에너지는 서로 같다 하면서 4번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엔탈피는 A점에서 가장 크다거나 가장 작겠죠? 오히려 E점에서 가장 크다. 아까 전에 엔탈피,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모두 계속 증가한댔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상전이라는 동안, 요게 끓을 때는 증발 깁스에너지가 0인 거고, 요게 녹을 때는 용융 깁스에너지가 얘가 0인 거고, 요게 1기압이었으니까 표준 상태였죠. 그래서 표준 용융 깁스에너지가 0인 거고, 깁스에너지는 계속 증가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상전이 할 때만큼은 0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자. 수업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 알아두면 자, 바로 4번이 맞았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58회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유기화학 문제 같기도 한데 분자 구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다 넣었는데 자, 그냥 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에틸렌 해가지고 C2H4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그린다 치면 탄소는 이중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면서 여기 그러면서 요 탄소 두 개 모두 다 이들은 sp2 혼소 오비탈을 갖고요. sp2 이다 보니까 자 하나당 평면 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요 내각은 120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에틸렌 C2H4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세틸렌 하면 얘는 탄소 간에 삼중결합이 있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수소가 두 개밖에 못 붙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식은 C2H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탄소들은 둘 다 sp 혼소 오비탈을 가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도? 180도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아세틸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알렌 하면서 이 알렌은 무엇이냐면 탄소가 우선 3개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탄소는 얘는 sp 혼소 오비탈을 갖게 되고요. s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중심 원자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변 원자 생각하면 결합된 주변 원자 1개, 2개 그리고 가운데 중심 원자 탄소는 비공유전자가 없으니까 입체수는 얼마 된다? 입체수는 결합된 주변 원자 2개 플러스 비공유전자상 제로 해가지고 입체수 얼마? 2. 따라서 혼소 오비탈은 s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는 이 탄소 두 개는 이들은 sp2 혼성을 갖고 있어요. 가져서 그래서 H가 양 사이드에 있는 탄소들은 H가 2개 결합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좀 암기전 요소 좀 필요해요. 원래는 유기학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하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솔직히 그걸 다 배우는 건 좀 너무 무리니까 그냥 알렌은 딱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 이 탄소 왼쪽 탄소 오른쪽 끝 탄소에 수소가 달라붙는데 이 탄소가 만약 이 평면에 결합되어 평면으로 해서 평면으로 해서 요게 현재 이게 모두 다 우선 한 평면에 있다 가정하면 끝에 있는 수소 두 개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 이렇게 수직한 평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수소 두 개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수소 하나 뒤로 튀어나오는 수소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이렇게 얘를 축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치면은 자 우선 탄소가 이제 일렬로 쭉 보이니까 탄소 하나만 달랑 보이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 수소 두 개는 누워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요 수소 두 개는 저 뒤에 맨 끝에 탄소에서 이렇게 수직을 서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돼요. 즉, 내 각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평면과 자, 요렇게 평면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평면에 각도가 몇 도? 각도가 90도로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냥 암기하는 게 속 편해졌죠. 이거는 우리가 SP2 해가지고 또 VB론 등등등등 해가지고 왜 90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사실은 그렇게 좀 배우는 게 좋은데 근데 알렌 자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이 알렌은 이건 딱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에틸렌부터 알렌까지 구조 이와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런 다음 보기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억부터 sp 혼성 궤도함수를 갖는 탄소가 포함된 탄화수소는 몇 가지니 물었어요. 현재 에틸렌은 탄소 두 개 다 모두 sp2를 했죠. 그러면서 얘는 아니고요. 아세틸렌은 두 탄소 모두 sp 했죠. 그래서 얘는 맞았고요. 또 알렌은 가운데 있는 거는 sp, 양 끝에 있는 거는 sp2 했으니까 알렌에도 sp는 포함되어 있네요. 따라서 두 가지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수소의 질량 백분율. 자, 수소의 질량 백분율 구하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분자의 총 몰 질량 이것분의 수소의 질량 수소의 원자량 곱하기 수소의 개수 하면 되는 거였죠. 수소의 원자량 아토미 웨이트 거기다 곱하기 수소의 개수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수소의 질량 백분율이 돼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C2H4부터 보면 얘는 몰 질량 어떻게 되나요? 탄소가 12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24
플러스 수소는 1짜리가 4개. 그럼 24 플러스 4면 얘는 28. 총 질량은 28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 얼마죠? 수소 원자량은 1이에요. 그럼 1 곱하기 개수 몇 개? 4개. 그럼 4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100%한 게 수소의 질량 배분율. 자, 자, 그러면서 또 약분 또 하면 4로 약분이 되네요. 그쵸? 4로 약분하면 여기는 1, 얘는 7. 그럼 결과적으로 7분의 1 곱하기 100%. 이와 같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2H2 하면 얘는 전체 질량, 몰 질량은 탄소 2개 24에다가 수소 2개니까 2g 곱하면 26. 그러면 26분의 수소는 2개였으니까 2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100% 하고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약분이 되면 얘는 최종 13분의 1 곱하기 100% 됐죠? 자, 그 다음에 알렌은 제가 아까 화학식 안 적어줬었네요. 탄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 근데 수소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에서 수소는 네 개. C3H4예요. 그래서 알렌 C3H4 여기에서 먼저 분자를 구하면 12 곱하기 3 플러스 4. 12 곱하기 3 하면 36에 4 더하면 40. 그래서 40분의 그다음에 수소 4개니까 4가 되겠죠. 그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약분이 되네요. 10으로. 그러면 얘는 10분의 1 곱하기 100%. 그러면 누가 제일 크네요? 에틸렌이 1등. 그쵸? 그 다음에 알렌이 2등.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 꼴찌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 배분이 가장 큰 것은 에틸렌이다라는 게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아까 요거 90도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모든 게 같은 표면에 있지 않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한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시험에 굉장히 잘 묻는 거예요. 그러니 자, 외우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디귿번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됐네요. 자, 이번에는 58의 15번 문제인데, 이제 우선 화학식은 C4H 10개 산소 하나. 이것의 두 이성질체 A와 B의 적외선 스펙트럼과 탄소 NMR 나왔네요. 자, 탄소 NMR 하면 수소 NMR과 다르게 우선 커플링은 우선 신경 쓸 거 없어요. 커플링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은 13짜리 있고 그 옆에 또 탄소 13짜리 있으면 둘 간에 커플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 12짜리와 탄소 13짜리가 자연계 존재비가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3, 14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소 NMR과 다르게 탄소 NMR은 커플링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탄소 NMR 하면 이거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봉우리 개수는 봉우리 소위 피크수는 이거는 그대로 뭐다? 화학적 환경이 다른 탄소수이다.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해요. 수치가 얼마에서 나오니까 이 탄소는 무슨 탄소다, 뭐 카본에 있는 탄소다,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피크가 2개 나오면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2개 있는 것이다. 피크가 3개 있으면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3개 있는 것이다. 요 정도면 충분해요. 됐죠? 자, 그다음에 IR은 우리 몇몇 작용기 수치 외우고 다니죠. 그 수치를 최대한 이용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첫 번째 A 분자를 보면 A 분자는 현재 NMR, IR 피크를 먼저 보면 2950, 사실상 3000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것은 CH. 아래도 보니까 또 똑같은 수치에 있는 2973이 있네요. 그러면 이들은 그대로 뭐다? 이들은 그대로 CH. 하면서 뭐 여기 당연히 CH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요거네요. 1130, 1100이 있대요. 1100의 IR 피크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CO 단위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쵸? CO 단위결합. 자, 그리고 얘는 O가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 OH, 알코올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 이 알코올은 3000보다도 훨씬 높은 데서 브로드한 피크. 상당히 좀 이렇게 브로드한 피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알코올이에요. 아민, 알코올 이런 애들은 3000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다른 애들은 삐죽하게 생기는데 얘들은 좀 브로드하게 둥글둥글한 브로드한 피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A는 3000보다 높은 데서는 피크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코올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 산소 하나 있고 탄소들만 잔뜩 있고 하는 데서 알코올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로 있어겠죠? 있어. 에테르 되는 거고. 그러면 A에서 알코올이다 하는 애들은 우선 다 제외.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드디어 여기 3368 요거가 바로 이게 바로 알코올 OH 스트레칭에 대한 IR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알코올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또 1200.
그러면 CO도 또 있네? CO 당연히 있어야죠. 그쵸? 알코올하면 탄소에 OH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OH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요 작용과 3,300에서 나오는 거고, 요 CO잖아요. CO가 1,100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1,200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그러면서 1,200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3,300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즉, 그래서 B는 알코올이다. 그럼 알코올 아닌 거. 3번 안 되고요. 4번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건 1번, 2번 또는 5번. 이것이 됐죠? 자, 그런 다음 A는 탄소 C13짜리 NMR을 찍었더니 3개의 피크 나오더라. 즉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몇 개? 3개. B는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면 현재 자 산소에 탄소 있고 이 두 번째 탄소에 탄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화학적 환경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탄소와 이 탄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할 거고요. 이거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다르겠죠? 그러면 세 개의 피크다 하면서 위에 있는 거 만족하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셔리 부틸에 OH가 있는 거. 탄소에 여기 OH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서 자, 이 탄소 하나 그다음에 이 탄소들은 화학적 환경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개의 피크가 나와야 된다. 어디서? C13 NMR에서. 그러면서 2개의 피크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1번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우선 첫 번째 이선은 동일하니까 얘는 3개의 피크 맞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코올에서는 어떤 분자인가요? 이런 탄소에 OH. 탄소 3개 여기 OH 있고 2번 탄소에 메틸기 또 있고 하면서 이 탄소와 이 탄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다르겠죠? 그러면 얘는 최종 피크 몇 개로 나와야 돼요? 3개의 피크로 나와야겠죠? 그쵸? 3개로 피크로 나온다 하면서 자, 안 되네요. 여기서 2개 나온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이거는 맞죠? 이건 2개 피크 맞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선은 산소에 탄, 탄소에 산소. 그러면 이거와 이거 말단서로 똑같은 거고 가운데는 이거 둘이 또 똑같은 거고 하면 얘는 몇 개? 2개 피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3개 피크가 아니라 2개 피크. 그래서 또 안 되더라. 그러면 답은 누구?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었다 하면서 탄소에너멀이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탄소에너멀은 별거 없어요.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 수가 몇 개라는 거 알려주는 정도다 하면서 자, 요 정도 문제 풀 정도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58에 16번 하면서 문제 먼저 읽어보면 물과 Cl- 한 자수 리간드죠. 그 다음에 두 자수 리간드인 PHEN. 자, PHEN은 현재 생김새가 아래같이 이와 같이 생겼다는데 벤젠고리가 3개 같이 생겼다는데 질소에 비공유전자성 있으면서 메탈과 이렇게 한 번에 2개의 배기랍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개의 배기랍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가 메탈까지 하면 이게 몇 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각형 릭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두 자수 리간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매번 이거 그림 다 그리기엔 불편하니까 바로 EN과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만 하면 이게 바로 EN이니까 EN이라고 좀 잠시 좀 치환해 놓고 풀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가창물은 물이 3개에 그 다음에 EN이 하나 BR이 하나 이것이 된 거고 나창물은 물이 2개 EN 하나 BR 2개 이와 같이 자 각각 이와 같이 찾아냈네요.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이성주체, 기하, 광학 이런 거 묻고 있네요. 그러면서 가부터 볼까요? 가는 메탈에 물이 3개, 즉 A가 3개, 그 다음에 EN이 하나, 그 다음에 B가 하나 이런 형태인데 만약 요 EN이 B 2개였다면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메탈에 A가 셋, B가 셋에서 B 2개가 EN, 즉 PHN을 치환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서 삼삼 시스템이죠. 삼삼 시스템은 트랜스가 존재하는 경우와 몽땅 다 시스인 경우 이렇게 기하가 2개 있다 했었죠. 그래서 2개 먼저 그려놓아 보자고요. A가 이렇게 트랜스 하나 존재하고 B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스가 있는 경우. 자, 시스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자 이렇게 A 몽땅 다 시스, 그 다음 B도 몽땅 다 시스. 그러면서 B에서 하나를 EN으로 바꿀 거니까 A를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록 하죠. 그 다음에 B는 이런 식으로 있더라.
자, 우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B 세 개가 아니라 B 세 개 중 두 개가 EN이었더라 하면서 EN으로 묶는 방법. 이렇게 둘을 묶어서 EN으로 바꾸거나, 또는 이렇게 둘을 EN으로 묶거나, 또는 이거와 이것을 EN으로 묶거나 하는데, 자, 세 번째 거는 얘는 불가능하죠. 그쵸? 왜? EN이라는 것은, 즉, 여기 있는 요 PHEN, 이것은, 얘는 요 질소와 질소 사이에 탄소가 두 개 있으면서 충분히 길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메탈과 결합할 때 여기 내각은 요 안에 내각은 EM과 마찬가지로 EM과 같은 형태로 하면서 얘는 내각이 180도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180보다 반드시 작다. 즉 바꿔면서 트랜스로 결합된 거는 불가다. 요거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자, 검정색 표시한 거 요거는 빼고 자 빨간색으로 연결 또는 파란색 연결 그러면서 두 개 그려봐야 되겠죠. 두 개 그려보자. 그러면 두 가지 있다면서 두 개 그려보자면서 첫 번째는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H 이 안에 있는 질소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는 P, 즉 누구였어요 원래? BR인 거죠, 그쵸? 요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pHEN에 있는 N이 이렇게 두 자수리간으로 결합되어 있고 P 이렇게요. 자, 이거 같이 그려놓은 다음 그런 다음에 건너편을 보면 돼요. B 건너편 pHEN의 N, B 건너편 pHEN의 N 됐죠? 그 다음에 A 건너편 두 개는 서로 같은 자기 자신이고 남은 하나는 A 건너편 두고 pHEN의 N 여기도 역시 하나의 A 건너편은 pHEN의 N 두 개 A는 서로 자기 자신 그러면서 건너편 서로 동일하네 건너편 동일하니까 이들은 서로 같은 것이다 고로 추가로 그릴 필요 없더라 그러면 기하는 누구만 허용된다 이것만 허용된다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몽땅 다 시스 형태에서 얘가 이거랑 이렇게 결합 또는 이거와 이게 이렇게 결합 또는 요거와 요것이 이렇게 pHEN 하면 경우의 수 세 가지죠. 경우의 수 세 가지인데 그런데 벌써 눈치 빠른 학생은 벌써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들 다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직접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 직접 그림으로 우선 먼저 A들 먼저 다 똑같이 그려놓고요. 똑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pHN이 밑에서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연결 나머지 하나는 B 그 다음에 벌써 눈치챘죠. B에 그 다음에 2에 pHN이 이렇게 하면서 봐봐요 지금 봐봐요. 응? 자 이걸 여기를 그냥 회전출해서 그냥 돌리면 왼쪽 시계 방향 돌리면 시계 방으로 120도만 돌려도 서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역시 이렇게 또 시계 방향으로 110도 돌리면 또 같은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모두 다 중복된 거니까 이들 전부 다 빼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이 허용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기하 몇 개요? 얘는 기하 몇 개? 기하 두 개. 이와 같이 되고 그다음 이제 광학 찾자면서 광학은 동일 리간드가 180도로 마주 보는 게 존재하면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여기 보시면 이 A와 요 A가 180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적도면 이 자체가 그대로 대칭명돼서 광학 가질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동일 리간드가 180도로 배열된 건 없긴 하지만 자, 이 평면 소위 요렇게가 바로 좌우대칭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역시 광학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하만 둘이 있고 이것은 광학은 가질 수 없다. 되겠죠? 이게 가창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창물은 코발트에 즉 메탈에 물이 두 개, A가 둘, 그 다음에 EN이 하나 있고 BR이 두 개, 즉 A 둘, B 둘, 그 다음에 EN이 하나. 즉 얘는 어디서 파생되는 거예요? 둘둘둘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A, 두 개 B, 그 다음에 EN, 정확하게는 PHEN이죠. PHEN 하면서 두 개 A, 두 개 B는 트랜스 시스 하지만 PHEN은 오직 시스만 가능하다 하면 결과적으로 A가 트랜스에 나머 시스, B 두 개가 트랜스에 나머 시스, 몽땅 다 시스 이렇게 해서 얘는 기하가 몇 개 존재한다? 기하 3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 여기에서 뭐가 가능하다? 여기서만 광학이 가능하다 하면서 광학이선일체
광학 이성체에는 한 쌍 존재한다 되겠죠? 그래서 입체 총수는 몇 개? 입체 총수 4개 이렇게요. 그러면 기억번 가는 모든 기하 이성체가 광학 비활성이다. 그쵸? 맞죠? 광학 이성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구조도 그렇고 이 구조도 그렇고 광학 비활성이다. 기억번 맞았고요. 자,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기하 이성체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나는 기하 3개, 가는 2개니까 나가 더 많다.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나의 기하 이성 주체 중 광학 비활성인 것이 있다. 맞죠? 현재 광학 비활성, 얘가 비활성, 두 번째도 비활성, 마지막 세 번째는 광활성 하니까 비활성인 게 존재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살짝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특히 가창물이 좀 약간 어려운 창문이었는데, 자, 그냥 조금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레퍼런스만 잘 기억하고 응용할 줄만 안다면 금방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58회 17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오비탈 모양, 마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서, 자, 볼까요? 현재 어떤 원자 X에 존재하는 오비탈 A와 B래요. 그러면서 그 A라는 오비탈은 주양자 수 우선 N이고, 방사상 마디가 0개래요. 0개. 그 다음에 각 마디 수는 X. 각 마디수 얘는 L을 따라가게 돼 있죠. 가군형 양자수 L을 따르게 돼 있고 방사선 마디수 얘는 어떻게 되네요. N-1 빼기 L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서는 주양자수 N 빼기 1 마이너스 L 값은 얼마예요? X죠. X 한 게 얼마야 돼요? 얘가 0이다. 0이다. 즉, 1 넘기면 1 마이너스 X 값이 얼마, N 마이너스 X 값이 얼마? 1. 요와 같은 식이 우선 먼저 만들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라는 오비탈은 주양자수 N 플러스 1. 위에 A보다 하나 더 크네요. N 주양자수가. 이 상태에서 방사마디 0개래요. 그리고 각마디는 2래요. 즉, L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사마디도 알고 있고 각마디 수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n 플러스 1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우선 먼저 이번에 좀 이렇게 풀어봅시다. 각마디 수와 방사선 마디 수 이 합이 뭐가 돼요? 합은 총 마디 수. 그래서 총 마디 수 얘는 n-1이다. 주양자 수 빼기 1이다. 총마디수 현재 2개인데 이것은 주양자수 얼마죠? n 플러스 1이네요. 지금 n 플러스 1에서 빼기 1과 똑같은 값이다 하면 바로 n 값 나오네요. n이 얼마? n은 2.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갖고 가면 n은 2였기 때문에 x 값도 구해지네요. x는 얼마? x는 1. 그쵸? 그러면 A 오비탈이라는 것은 n은 2고요. 그 다음 L은 얼마? L은 1. 즉 얘는 2p 오비탈이네. B는 3의 얼마예요? 3의 L값은 2.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3D 오비탈이었던 거죠. A와 B 무슨 오비탈인지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N과 X값도 찾아냈고요. 그러면서 옳은 꼴라라면서 기억번 X는 1이다. 얘는 맞았네요. 그 다음에 N은 3이 아니죠. 2였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가군동 양자수 L값은 얼마였어? 1이었죠. 1.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됐어요. 자, 이번에는 58회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 MO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리튬부터. 자, 1번 리튬부터. 리튬을 보면 리튬2 얘는 리튬 원자 2개가 만난 거죠. 그러면서 리튬의 전자 배치는 1s의 전자 2개, 2s 전자 하나 하면서 원자권 전자 2s 요것만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의 MO는 수소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수소랑 똑같은데 이제 단지 다른 거는 1s 대신 2s. 그래서 2s 2개가 둘이 만나서 시그마 S들이 만나면 시그마와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런 다음 ES에 전자 하나씩 있었으니까 합치면 총 2개. 그러면 그 2개가 아래 여기에만 채워지면서 얘는 결합차수 본딩에만 2개 있으니까 결합차수 1차 되고요. 홀전자 없으니까 반자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결합차수만 물었으니까 1차다 하면서 1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C2가 나왔죠. 자, 그러면 C2 얘는 BCN 중에 탄소가 껴있을까? 얘는 패턴을 우리가 외우자 했었죠. 외우면 패턴이 어떻게 됐었죠? BCN이 포함된 경우는 하나, 둘, 하나 이러한 패턴이랬죠. 그러면서 하나짜리는 시그마, 첫 번째는 시그마, 두 번째는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파이, 또 한 개짜리 다시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두 개짜리가 파이인데 첫 번째 파이, 두 번째 파이니까 여기는 스타 붙고요. 맨 위에는 또 다시 시그마인데 홀수 번째 시그마, 짝수 번째 시그마니까는 안티 본딩에서 시그마 스타.
자, 이런 식으로. 자, 마킹하고, 그런 다음에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런 탄소가 2개니까 총 원자과 전자 몇 개다? 8개.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런 다음에 결합차수, 상자성, 반자성. 자, 여기서는 반자성이냐 이것만 물었는데 결합차수도 다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결합차수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시그마 스타는 전자가 꽉 닫혔으니까 바로 상쇄시킨 다음에 위에 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본딩에 4개, 안티본딩에 전자 제로 개 해서 자, 결합차수는 몇 차? 2차. 그리고 홀전자 없으니까 얘는 반자성 분자 되겠죠? 자, 그래서 반자성이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O2. 자, 위에다 풀까요? 3번 O2 하면 얘는 PCN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MO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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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 개짜리는 시그마,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파이, 그 다음에 짝수 번째는 안티본딩이다 하면서 이렇게 안티본딩 표시한 다음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원자 건자 6개 그러면 산소 분자는 원자 건자 총합이 12개 아래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면 얘는 결합차수 어떻게 되나요? 역시 여기 상쇄시킨다 보면 본딩이 6개 안티본딩이 2개에서 최종 결합차수는 몇 차? 2차 홀전자 2개나 했으니까 상자성 이런 분자죠. 그 중에 뭘 물었네요? 홀전자 개수 물었네요. 홀전자 개수 몇 개인가요? 여기는 2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저 진짜 매우 물었네요. 자, 그래서 4번은 누가 나왔어요? N2가 나와있죠? N2. 그럼 N2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BCN 중에 하나인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형태의 M으로 갖고 그 다음에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5개 그러면 분자 N2는 총 10개 원자과 전자면서 아래부터 채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질문이 뭔가요? 호모를 찾으려죠, 호모. 그럼 호모가 누군가요? 전자가 한 개라도 들어있는 것 중 에너지 제일 높은 이것이 호모다 하면서 얘는 정체가 누구죠? 시그마죠, 그쵸? 시그마. 그래서 호모는 시그마 분자 궤도함수다 하면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 5번에서는 B2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B2 하면 PCN 중에는 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MO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러한 패턴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B 원자는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그러면 B2는 몇 개? 6개. 6개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결합차수 구하라면 본도 오더는 아래 거는 바로 상쇄하면 결합차수 1차에 홀전자 2개나 있으니까 상자성 되겠죠? 자, 그중 여기서 질문이 뭔가요? 호모 루머 이거 찾으라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져 있는 여기가 호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위에 전자가 빈 것 중 에너지 가장 높은 것이 얘가 루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최저 비점유 분자 괴담수 즉 루머는 이중 축퇴된 한 쌍의 반결합성 괴담수다. 현재 루머가 누군가요? 얘는 시그마죠, 시그마. 맨 아래가 시그마,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하면서 시그마죠? 그럼 반결합성, 이거부터 바로 우선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중축퇴된이라는 건 축퇴라는 말이 축퇴라는 것이 뭐죠? 에너지가 동일하다. 오비탈 에너지 동일하다. 이런 의미. 즉, 요 이중축퇴된, 요 2개. 응? 그러면서 파이스타냐? 요 질문인 것 같네요, 지금. 요 얘기는 파이스타냐? 요 질문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파이스타 아니었죠? 본딩에 축퇴되지 않은, 오직 하나만 있는, 축퇴가 되어 있지 않은 본딩, 즉 결합성 분자 궤도함수가 바로 루머였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은 5번. 자, 제가 풀이를 해주느냐고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려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자, 이거 잽싸게 에모. 그림이 뻔하니까, 나오는 게 뻔하죠. 그쵸? 그림이 딱 보이는 종류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훈련해서 빠르게, 그림 잽싸게 쫙 그린 다음에 빠르게 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예요. 셨죠? 자, 아무튼, 자, 5번 됐네요. 이번에는 58의 19번 문제인데 이번에는 염기성 조건에서 균형을 맞춰라 그러면서 뭐를 찾으래요? OH맛의 개수와 물의 개수 B를 찾아라고 있죠. 자, 염기성 조건을 균형 맞춰라 했는데 우리는 염기성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산소로 먼저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염기성을 바꿔주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시작해보자. 산성으로. 그러면서 먼저 수소나 산소 먼저 보자면서 수소는 플러스 1 건너편에 없네. 그럼 여기 뭐 건너편에 물 같은 게 있었던 거였었죠. 그게 약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산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요. 산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건너편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제로.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있는 산소가 과산화산소에 있는 산소가 ClO2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요? 환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O2로 간다면 이건 뭐가 되네요? 산화가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L은 여기는 플러스 7이고요. 건너편 여기 CL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CL은 누가 된 거예요? CL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3으로 얘는 환원된 거네. 그러면 산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환원 안 되고 산화돼야 되죠. 누군가가 환원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산화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산소는 산화. 그러면 반쪽 반응 우리 바로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Cl2O7 이해가 누가 된다? Cl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 이것은 누가 된다? O2가 된다. 그런 다음에 위에 거부터 Cl 2개 오른쪽 하나니까 2를 먼저 곱하고요. 그러면 산소 오른쪽은 4개 왼쪽은 7개니까 오른쪽에 3개 물을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6개 H 플러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원자수 다 만족시켰죠? 산소수 7개 그 다음에 수소수 6개 다 만족됐고 그 다음에 전하균을 만족시키자면서 오른쪽 전하합은 마이너스 2 왼쪽 플러스 6이니까 왼쪽에다가 8개의 전자를 넣어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산소 2개 오른쪽도 산소 2개 됐죠. 왼쪽엔 수소 2개 있고 오른쪽은 없으니까 2개 H 플러스 2개 전자면 바로 완성. 자, 그런 다음 위에는 전자 8개고 아래는 2개니까 밑에 식에다가 뭘 하자? 곱하기 4를 하자. 그러면 4, 8, 8인 상태로 두 식을 더한다 하면 8개 전자 약분되고요. 6개 H 플러스 약분되면서 이게 2개 남고요.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우선 산성 조건으로 전체 반응식은 Cl2O7이 4개의 과산화수소랑 반응하여 2개의 ClO2-와 그 다음에 4개의 O2, 3개의 물 됐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야? 산성. 아이고. H 플러스 2개를 빼놨어. 끝에 여기. 2개 H 플러스 오른쪽에 이걸 빼놓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산성 조건을 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얘를 염기성으로 바꿔주자. 염기성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죠?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2개 OH 마스, 이쪽도 반대편도 2개 OH 마스 써주면 얘는 2개의 물 분자. 그런 다음에 앞에 3개의 물 분자 있으니까 다 합치면 5개의 물 분자. 이렇게가 합쳐져서 5개의 물 분자. 그러면 끝났네요. 다 끝났네요. 염기성 조건의 전체 반응식은 Cl2O7이 얘가 4개의 과산화수소랑 그 다음에 또 2개의 OH-랑 반응하면 2개의 ClO2-와 4개의 O2와 그 다음에 5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인가요? A 값은 OH-의 개수니까 A는 2고 B는 물의 개수, B는 5네요. 그쵸? 그러면 A분의 B는 2분의 5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했죠? 자, 산소가 산화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반쪽 반응 균형 맞추기였어요. 이런 문제 연습만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알았죠? 한 번씩 약간 한 몇 년의 주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 4, 5년 정도 주기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하니까 꼭 많이 연습해서 꼭 맞추도록 이거 훈련만 좀 되면 절대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 58회 20번 문제. 3년기 문제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하지만 버퍼 솔루션, 뭐 적정 이런 것보다 상당히 특이한 매우 묽은 산수용액의 pH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염산이 10의 마스 8승 몰롱도 준비했대요. 즉 물의 자체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H 플러스 몰롱도 10의 7승 몰롱도 순수함에서 10의 7승 몰롱도 H 플러스 OH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보다 작은 농도로 염산을 가했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염산을 너무 적게 넣었기 때문에 염산에 의해서 pH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의 자체 이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물 H2O가 자체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면 자체 이온화 이걸로 결정된다 하면서 pH 얼마? pH는 약 7이다. 이와 같이 푸는 거죠. 약 7이다. 그렇지만 염산에 넣은 H 플러스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얘는 10의 마 7승보단 살짝 크고요. 그러면 OH 마스는 10의 마스 7승보다 살짝 작겠죠? 그쵸? 이거보단 살짝 작을 것이다. 그러면 우선 먼저 H 플러스 OH 마스의 농도 관계를 보면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얘가 OH 마스의 몰 농도보다는 우선은 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큰 게 오른쪽으로 썼으니까 여기 똑같이 쓰죠. 문제랑 똑같이.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보다 클 것이다. 우선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극값은 약 얼마? 10의 7승 몰 농도에 가까운 값. 거기서 살짝 큰 게 H 플러스.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H 플러스는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예요. 그래서 아주 살짝 크고 OH 마스는 살짝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왔어요? CL 마스. CL 마스는 0.10의 마스 8승 몰 농도 염산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CL 마스 농도는 10의 마스 8승 몰 농도. 그럼 10의 마스 7승보다 한참 작죠. 그래서 이들 세 개의 농도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됐죠? 자, 이와 같이 되는 거. 양론적 계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론적 계산은 한번 보여줄게요. H2O가 H 플러스와 OH 맛으로 해이되는 거 이게 메인이다. 하지만 10의 마스 8승 몰농도 HCl 가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H 플러스 몰농도 얼마? 10의 마스 8승 몰농도 이미 있어요. 이거 있는 거에서 추가로 물의 자치이온화 10의 마스 8승 몰농도 있는 거에서 자치이온화 X만큼 자치이온화 되면 S만큼 생기고 여기 S만큼 생기고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10의 마스 8승 플러스 x 여기 x 그런 다음 얘를 어디다가 kw에 대입하자. 대입하면 10의 마스 8승 플러스 x 곱하기 x 이 값이 얼마다? 10의 마스 14승이다. 하면서 여기요 요거 풀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10의 마스 8승 x가 이것 즉 넘겨받으면 마이너스 10의 마스 14승 이것이 0 하면서 2차 방정식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오고 이거를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하면 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면서 양수 하나만 9.5 곱하기 10의 마스 8승이라는 값 이거 하나만 유효한 값이 돼요. 요거 하나만 유효.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그러면 최종 H 플러스 몰농도 얼마예요? 1 곱하기 10 마스 8승 플러스 9.5 곱하기 10 마스 8승이니까 이는 1.05 10.5 곱하기 10 마스 8승 즉 1.5 곱하기 10의 마스 7승 OH 마스는 똑같이 10의 마스 7승을 쓸까요? 그러면 0.95 곱하기 10의 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pH는 6.98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 7이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거 양론적 계산은 근의 공식을 쓰면서 계산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정성적으로 이와 같이만 물었네요. 또는 7이냐 요거 7이냐 pH는 약 7이다 이런 거 묻는다 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걸러서 나온 문제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엄청 유명한 거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었죠. 아무튼 자, 이 문제 답은 5번 됐어요.